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 또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위기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가 거의 200포인트나 장중에 급락하면서 11,000선까지 이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코스피는 갭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코스피는 1,880선을, 코스닥은 500선을 잃어버린 채 장이 열렸던 오늘 아침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이 먼저 500선을 되찾는 데 성공했고 코스피도 뒤이어서 1,9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안타깝게도 오늘은 아직까지 전약 후강이라는 멘트를 덧붙이기엔 조금 역부족인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한 채 500선 위쪽에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코스피는 재차 19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어제 장 마감 기준 6천 계약 이상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이 선물을 되사줄 움직임이 딱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현물에서도 어제 장 막판 외국인들이 잠깐 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역시 오늘 장 열림과 동시에 현물도 선물과 더불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환율이 참 중요하다고 하죠. 유로존 문제 또 중국의 긴축 때문에 환율도 거의 9원 이상이나 오르면서 갭업 출발했었는데요. 환율도 좀 진정되는가 싶었더니 지금 이 시각 현재 오늘 갭업 출발한 상태로 다시금 환시장도 출렁이는 것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진정되는 듯 싶었는데 재차 하락세로 빠져들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이란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상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이런 것들 좀 상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 딱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 전문가로부터 지금까지 장 흐름 한번 특징 정리부터 해보죠. SK증권으로 가서 고승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2,000 바라보던 코스피였는데 이제 1,900만 돼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재차 빠지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 국내 증시는 전일 미 증시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유럽 재정 위기와 중국의 긴축 우려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현물에서 2천억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1,100계약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증시가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하며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아일랜드와 중국 긴축의 우려 속에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 사실 해묵은 악재이긴 한데요. 또 유럽과 중국의 긴축이 뉴욕 증시에서부터 쭉쭉 유럽 증시까지도 다 발목을 잡아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달러 유로가 뉴욕 외환에서 1.35달러가 깨질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아일랜드 구제 금융설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1,000억 유로 얘기까지 보도가 됐던데요. 예, 우선 아일랜드 재정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요.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대되었고요. 그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가 일부 은행을 국유화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부실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면서 아일랜드 재정적자 위기가 발생한 것인데요. 대외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아일랜드가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구제금융을 하지 않고 현재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CDS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리스 재정 위기와 비교를 해보면요. 그리스 위기에는 이제 피그스라고 하는 주요 문제 국가들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CDS가 급등을 하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발 유럽 재정 위기는 지난 그리스 위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아일랜드의 구제금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예전에 그리스 사태까지는 아마 안 갈 것이다.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구제금융을 받기까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불안한 요소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자, 오늘 또 특징을 보면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조금 의미 있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정도가 되면 이 같은 중국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을 어느 정도로 믿고 계신지요? 예. 지난 8일 이제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이제 시장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급락을 하였는데요. 이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 소통의 부재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나 중국 이제 산업 고도화 관련주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조정을 받는 이유는 중국을 여전히 또 마찬가지로 중국의 긴축 우려입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가 국제 원자재 가격을 급락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주는 중국의 긴축 우려와 유럽 재정 위기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내수 확대로 인한 소비 성장 그리고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한 산업 고도화, 지역 경제 발전 등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으로는 중국 소비와 관련된 자동차, 화장품주가 있고요. 산업 고도화로 인한 에너지주가 유망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중국 긴축 얘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에너지, 화장품 쪽은 다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셨는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중국주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쪽은 어느 쪽인지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화학 쪽이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종목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그간 조정이 없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자동차, 에너지, 화장품은 괜찮은데 중국주로 묶일 수 있는 화학 쪽은 조금 조심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올해 장사는 거의 끝났고 이제 뭐 연말에 배당주 노리자 이런 전략까지 좀 나오는 걸 보니까 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뭐 마감 전략에 덧붙여서 올 연말까지 만약 밋밋한 장세를 예상하신다면 배당주가 그야말로 대안인지요? 예,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증시가 변동성이 크고 기간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 투자는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특히 현재와 같은 장세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배당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베타가 1 미만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낮고요. 대표적인 배당주인 SK텔레콤, KT, KTNG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이기 때문에 약 1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저위험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말이 갈수록 배당주의 가격이 상승하고 배당이 끝나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을 활용하셔서 배당을 받지 않고 차익 실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배당을 받든 차익 실현을 하든 배당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날인데요. 마감에 이제 임박해서 관전 포인트 이건 꼭 봐라라는 것들이 있으면 좀 일러주시죠. 예, 현재까지 우리 증시는 보합권의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 긴축 우려가 당분간 증시의 상승을 제한할 것 같고요.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연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모습을 보이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역시 현선물을 동시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미국채 10년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다시 완화돼야 외국인의 추세적인 매수세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당장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중국의 긴축 우려와 달러 강세, 미국채 수익률 등의 대외 변수들이 안정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장은 오늘도 빠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현 선물 모두 매도하니까 오늘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켜볼 변수들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이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말 변동성 장세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1875포인트가 저점, 그리고 고점이 1907포인트니까 어림잡아 30포인트 이상이나 변동성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 장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옵션 만기일과 주말에는 하루 60포인트 변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이번 주에 계속 20포인트 이상씩 장중에 등락을 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좀 상승 쪽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변동성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렇게 변동폭이 큰 것을 좋게 보기만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변동성이 어제까지 우리 시장 불안했기 때문에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 하락폭이 좀 많이 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시장 새로운 악재는 없었지만 미국 시장에도 중국 긴축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서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로존 문제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문제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지수 그때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흐름을 볼 때 유로존은 신용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두고두고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몇 가지 경제 지표 어제 나왔는데요. 역시 시장을 돌려세울 만큼의 내용은 없었고요. 악재만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 중국 시장이 또 마찬가지로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물론 어제보다는 폭은 좀 적지만 또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국 시장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강한 반발력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는 그 와중에 보면은 외국인 선물 매매가 큰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장 초반에 3천 계약 이상 매도를 하다가 또 매도 계약수를 계속 늘려나가다가 11시부터 환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이 좀 돌아서는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환매수, 선물 환매수 들어오는 것만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고 시장의 내용 면에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조금 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주 안 좋았던 심리보다는 조금은 회복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그래도 장중에 1900을 잠깐 회복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제 M&A 금통이 많은 변수들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래도 그 이슈들은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현대건설 인수 관련한 종목들을 움직임을 놓고 봐도 이제 충격에서 서서히 안정권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아예 짐을 벗은 모양새죠. 5,000원이나 지금 오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현대건설 자체도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양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금리 인상 이후에 역작용으로 하락했었던 금융주도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또 보험주 같은 경우에 반등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제는 아주 히스테리컬한 그런 반응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러한 점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 이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침에 큰 폭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술적 흐름을 본다면 오늘 아침에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1차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1870포인트대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격이 크게 벌어진 모습 속에서 오히려 단기적인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오늘 같은 경우 볼린저 밴드 하단이 1874포인트이기 때문에 거의 그 선까지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20일 이격도도 97%까지 들어섰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지역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은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1870선대에서 코스피가 출발했었을 때도 오늘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차 1900을 찍고 다시 밀리는 것, 그리고 부장님이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던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오늘 수급의 질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와중에 1900선 회복, 이 같은 시장을 보고 이제 올 연말까지 아마 힘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은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한 모습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요.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이 운수
장비 업종입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차가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옵션 만기 이후에 어제까지 업종별 등락률을 놓고 봤을 때 이 운수 장비 업종이 4% 넘게 내리면서 지수보다 더 많이 내린 업종이었고요. 오늘 상승률 상위 업종들을 보면 거의 공통적인 것이 지수보다 많이 내린 업종들입니다. 증권이나 화학이나 기계 같은 업종들이 오늘 좀 상승폭이 좀 큰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업종이었습니다. 지난 하락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 하락한 폭이 증권 업종이 거의 10% 내렸고요. 기계 업종이 한 9%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내린 업종이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오늘 하락률 상위 IT 업종 같은 경우는 만기일 이후로 어제까지 0.7% 오히려 상승한 업종이었죠. 결국 오늘의 상승은 지수 흐름도 뭐 반등 차원이지만 결국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낙폭 과대 업종이 오르는 또 낙폭 과대 종목이 오르는 그런 단순 반등 차원으로 해석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 이 점에 좀 큰 의미를 둘 필요 있어 보입니다. 탄력적인 상승으로 뭐 또 1900포인트를 회복했으니까 또 탄력적인 상승으로 연결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엔 약간 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점에서 본다면은 이미 30포인트 상승이 이미 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도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저점을 찍어준 데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분위기. 이제 한 1870에서 1900 언저리까지면 꽤 많이 올라올 대로 올라왔다라는 얘기신데요. 주말에 중국 쪽 지금 헤매고 있는 중국 쪽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린다는 얘기도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기간을 갖고 우리 코스피가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건지요? 네, 지수상으로 보면 1차적으로 하락할 만큼 빠르고 강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이 정도로 보고 싶고요. 5거래일 동안 100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은 당연히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시장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일주일 동안에 하락을 하면서 2조 원의 프로그램 매수 순차익 잔고가 거의 모두 다 해소가 됐습니다. 매물 부담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약간 좀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신규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순차익 잔고가 좀 줄어든 것은 기존의 매수 차익 잔고가 털려 나오면서 매도로 나오면서 좀 줄어든 것도 있는데 신규로 매도 차익 거래가 1,600억이나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어느 정도인지는 내일 가봐야 집계가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이런 베이시스가 약화가 되면서 또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선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베이시스가 약화가 됐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시장에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그 악영향이 또 이렇게 신규 매도 차익 거래가 나타난다. 이걸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가 지금 27,000 계약을 넘어섰는데요. 어제까지요. 오늘까지 감안한다면 거의 28,000 계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계약 수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적인 상승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으로 전환하기까지는 모멘텀 역시 좀 부재하죠. 유로존 부실 같은 얘기보다는 중국 시장이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중국 시장 쪽에서 어떠한 모멘텀이 나오길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긴축의 부담감을 떨칠 수 있는 재료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경기선행지수의 반전 가능성 이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제부터 이제 후반으로 들어서죠. 큰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기를 기대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 확인 그리고 중국 긴축 얘기 계속 나오는데 다음 주에 나올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또 어떤지 두 가지 꼭 체크해볼 필요 있겠다 싶네요.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분양이었습니다. 이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급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은 동양증권에 있는 최일종 팀장하고 좀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은 좀 사줄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현대그룹 관련한 M&A주들, 어제 현대그룹주들이 거의 일제 하한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조금 반등도 들어오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몇몇 종목은 심지어 사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현대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현대그룹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하한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외국인들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이제 순매수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피인수 당사자인 현대건설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했던 부분이죠. 이유인즉슨 이제 자금 동원 능력에서 이제 다소 떨어지는 현대그룹이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인이 수익 창출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향후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점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기관들의 실망 매물이 집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현대건설과 현대상선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주인이 누가 되든 간에 이제 현대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장의 현대그룹이 자금 동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차순위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차 그룹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 이러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건설이 가지는 불확실성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들 종목들의 대응 전략으로는 이제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매수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는 앞서 말씀을 드린 피인수되는 입장에서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수를 하는 현대그룹은 향후 인수를 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한 재무구조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룹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와 관망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상선, 그리고 현대 건설 중에서 그나마 볼 것은 현대 건설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 건설 쪽을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은 어제 종가 대비 한 5% 정도 빠지고 있긴 한데, 일단, 캔들상으로 보면 일단 양봉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네요. 자, 앞서서 우리 김영진 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인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특별히 현대차가 시총 2위로까지 등극한 것이 참 눈여겨 보여집니다. 지수와는 상관없이, 어제 있었던 이 현대건설 M&A 관련한 불확실성을 떨쳤다라는 부분치고는 참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시점에 다시 도래한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데 자동차주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일 자동차주들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M&A라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된 효과가 이제 제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 단기적인 하나의 이슈고, 실질적으로 이슈는 이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의 상승은 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추가적인 유동성을 시장에 내놨는데요. 이로 인해서 달러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달러화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유럽의 디폴트 관련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 달러화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면요, 달러화 약세를 초래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내용인데요. 현재는 유럽의 리스크가 좀 많죠. 그로 인해서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이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글로벌 시장은 이제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이제 풀린 상황에서 전일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 상황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겠죠, 우리나라로. 선진국 쪽으로는 이제 더딘 경기 회복세,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재무 리스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흥국들 중심의 유동성 유입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 증시가 지금 아직도 유동성 장세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입장에서 신흥국이 매수의 대상이고, 그 대상 중에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상장된 주식 중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글로벌 탑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위상 또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집중 매수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주에 대한 전략은 지속 매수 및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탄력을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앞서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께서도 자동차주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동양증권증권의 최일종 팀장님께서는 자동차주 보유 내지는 더 추가적인 매수까지도 의견을 주시네요. 자, 어제 최일종 팀장님께서 이 시각에 이 종목 괜찮다라고 얘기하셨던 금호석유화학 어제 그 시각에 분할 매수 들어갔었다면은 오늘 거의 한 4% 하루 만에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먼저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멘트 해주실 수 있으면 더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관심 종목도 더불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제가 이 매수 밴드를 이제 하한 밴드를 좀 낮게 잡고 현재가 부분부터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매수를 갖다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 합성 고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업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의 적극적인 매수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제 한진중공업이 되겠는데요. 한진중공업 일단은 기관들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오늘부터 기관 매수 전환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당사의 최근 고점 대비 급락 분위기의 그 주가 하락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 제공을 했던 부분은 이제 이 자료가 되겠죠. 각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조정으로 인한 불안 심리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하향의 이유로서는 이제 상선 부분에 이제 수주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건설 부분의 부진, 부동산 매각 차익과 정산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인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단기 매도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한진중공업의 그 과거 바닥 이후에 상승했던 이유, 이 이유를 알게 되면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필리핀의 수빅조선소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수주가 지속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회사 리스크가 사라진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연초부터 지속됐던 당사의 이 재무 리스크가 있었죠. 과도한 부채 때문에 이제 그 재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자회사들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이 실적이 증대되면서 어느 정도 부채를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최근 주가 상승을 했던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이유는 해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당사의 조선 부분 수주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회사 실적 개선 그리고 재무 리스크의 감소 이러한 점은 이제 그 주가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그 흐름을 보시겠는데요. 최근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악재를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매도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부분, 실질적으로는 두 달 전하고 현재의 시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최근 고점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거의 60%가 올랐죠. 상당히 이제 지수 대비 이제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조그마한 이 이익 실현 매도 욕구가 나올 수 있는 악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조정이 좀 깊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서 지금 60일선에서 지금 양봉이 돌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매수에 가담을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가격, 매수 가격 부분은 38,000원에서 현재가 부분까지의 매수가를 한번 지정을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5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5만원 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전고점 돌파를 실패했던 그러한 언저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버슈팅 개념에서 5만원까지 충분히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손절 라인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33,000원 정도 부분이 되겠는데요. 60일선이 깨지면서 121선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손절 라인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정리하면 금호석유화학은 77,000원대에서 적극적인 계속해서 매수를 더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 차트까지 봤었던 한진중공업 역시 38,000원대에서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좀 사보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동양증금증권의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내 종목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더 확인차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 가능한지 문의도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최대한 상세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동양증금증권에선 정윤성 대리가 나오셨고요. 밸류25의 심기원 전문가도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900선 회복 이후 재차 밀리는 장중 흐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다시금 지금 1900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899점 몇 가지 지금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약간 줄어들었던 것이 역시 지수 다시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반등 1900까지가 맥시멈이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지 일단 정윤성 대리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동안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었던 그 중국 쪽의 그 내수 부양책이 다시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유동자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악재 쪽으로 좀 이제 변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게요. 대리님께서는 그야말로 중국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쵸. 의견을 쭉 견지해 오셨었는데 혹시 의견이 바뀌시기라도 하셨는지. 그쪽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또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종목이 그대로 가기보다도 이제는 앞으로 좀 선변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 선물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보면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 현물을 이제 같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 장 상황을 좀 변동성이 크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을 갖고 본인이 원하는 종목들이 만약에 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본인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었을 때 사는 타이밍을 잡아야지 그런 출렁거린다고 해서 보유했던 종목을 손절을 하는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전히 중국 금리 인상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좋으니까 거품 빼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좋게 해석하고 계시고 어쨌든 조정 오면 내가 노렸던 종목 기회다 생각하고 사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심기원 전문가께서는요. 리스크 관리 얘기도 사실은 전문가들 입에서도 종종 나오거든요. 어느 쪽이십니까? 예, 우선은 뭐 중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 중국의 금리 인상은 주식 관련 쪽이랑은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틀리게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상당히 민감하지는 않다는 것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아셔야 되는데 중국의 금리 인상을 한 이유를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주식 시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이 금리 인상을 한 것이고 반대로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않고 중국의 그런 주식 시장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은 금리 인상이라는 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출렁거릴 때 중국 관련 수혜주들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보다 지금 10%에서 15%, 많은 거는 20%까지 빠진 종목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계속적인 성장세는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분할 매수로 중국 관련 수혜주 계속적으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역시 중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모두 다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기원 전문가께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는 재료로 작용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럼 심리의 영향을 좀 안 받고 계속 쭉 갈 수 있는 중국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를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제일기획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12,500원대 550원에 사셨다고 하시고 20% 정도의 비중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횡보 구간에 사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쏙 밀려서 조금 고민이 되시나 봐요. 예. 그래서 우선은 사셨던 뭐 가격대나 아니면 뭐 비중 자체는 무난하게 우선 사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 3분기 때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돼 있었고 그런 반영이 지금 뭐 사셨던 가격대 밑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업황이 어떻게 되냐? 국내에서는 뭐 미디어 랩 같은 경우 뭐 대형 광고사들에게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 국내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항상 종목에 대한 선별 기준이 파이가 커지는 곳, 뭐 글로벌 MS가 커진다든지 그런 쪽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쪽에서는 그렇게 큰 성장성은 찾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해외 쪽에서 삼성 이제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 전 세계적으로 그 광고 기획사들을 이제 M&A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연평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15% 정도의 그런 해외 쪽에서의 그 매출 증가율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찾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매수 비중 20%시기 때문에 봤었을 때는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사셨던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많이 본다 그러면 하단 부분은 뭐 11,900원 선, 그리고 상단 부분은 뭐 한 13,800원 선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전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한 13,300원 선 언저리 선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제일기획은 일단 크게 수익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맨 먼저 해주셨었고요. 13,300원 정도의 호흡이 짧으시면 그쪽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면 박스권에 얘기하신 윗상단 13,800원까지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기획은 13,300원, 13,800원 이렇게 수익 구간을 두 가지나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으로 현대증권 들고 계신 분이 문자 보내셨는데, 예, 문자 보내실 법한 타이밍이라 생각이 들고요. 12,000원에 사셨는데 비중이 꽤 되시네요. 50%. 아주 예전에 사신 것도 같고, 글쎄요, 어제 떨어지는 약간 그 칼날 와중에 잡으신 것도 같고,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그나마 조금 양봉인 게 다행이네요. 앞으로 현대증권, 또 M&A 거기에 그 격동에 같이 휩싸여 있는 그런 종목이 또 증권주이기도 하고요. 예. 우선은 그 현대증권의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시 뭐 오늘하고 어제 그 테마성으로 약간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은 이 현대증권의 펀더멘탈 측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증권 업종 중에서 최고의 그 업종은 기업은 아닙니다. 업황 최고의 그 기업은 아니지만은 상위권의 레벨이 된 그런 증권업 이고 또 현대증권이라는 그런 그 자체적인 밸류레이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자산관리 시장에서 증권업의 화두인데 그런 자산관리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앞서가는 그러한 증권회사입니다. 최근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뭐 한 4, 5개월의 그런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슈로 좀 출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한 50% 정도로 상당히 좀 많으신데, 오늘장 양봉을 그리고 만약에 내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면은 물량의 한 50% 정도는 단기적인 수익만 수익을 좀 창출하시고 조금 물량 정리하셔갖고 그런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불확실성을 좀 해소한 다음에 정확하게 투자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대증권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요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다음으로 저희가 TLI 종목 봐드릴게요. 끝번호 4227 쓰시는 분께서 19,500원에 사셨다고 하시고 비중이 많습니다. 한 80% 정도까지나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차트 보니까 10월 거의 뭐 최고점에서 사신 격이 됐네요. 예. 그래서 우선은 뭐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지금 같을 때는 좀 힘드신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본다면 상당히 지금, 조정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쪽 TLI 같은 경우는 뭐, LCD TV라든지 3D TV, IC 쪽, 그쪽에, 부품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망 산업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관련주도 지금 뭐, 상승을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날은 뭐 1회 1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을 때는 재고 부분 LCD TV라든지 3D TV 같은 경우 재고 부분이 상당히 쌓여 있다가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면서 재고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소진이 돼 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방 산업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방 산업인 TLI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대한 상당히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고 한다 그러면 좀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떨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봤었을 때는 내년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본다 그러면 TLI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방 산업이 좋아진다고 하고 그렇게 3D TV 쪽에 대한 그런 한번 불붙었던 부분이 다시금 또 주가 상승하고 연결되려면 매출 부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매출 부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그러면 우선 사셨던 가격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보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듯 싶고요. 일단 실적 나오는 것들 좀 확인하자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좀 정리를 하기에는 손해가 좀 너무 크신 상황. 일단 올해 말 내년 초 돼야 된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잡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두산, 지주회사 두산 물어오셨습니다. 14만 7,500원에 매수하셨나 봐요. 30% 정도 비중으로 담아두신 것 같은데 14만 원대 후반에서 사셨지만 지금 13만 원대 초반입니다. 지주회사의 프리미엄이 지금 싹 빠진 모습인데 오늘의 양봉 반등의 신호입니까? 예,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반등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음봉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락을 할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 또한 어느 정도 좀 호조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우선은 또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수급적인 측면보다도 이 펀더멘탈 측면, 특히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두산 중공업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두산 인프라코 모두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성장세와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것은 2010년도만 끝나는 게 아니고 2011년도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을 보인 모습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인데 지금 비중이 아까 한 30% 정도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 여기서 더욱더 비중을 늘리시는 거는 약간의 리스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그리고 이 시장이 반등할 경우에 두산도 큰 폭의 반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 올라올 때까지 두산은 그냥 쭉 좀 기다리면 됩니까? 예, 뭐 그렇게 큰 폭의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요. 뭐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15만 원 이상으로 가갖고 수익 구간에서 정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같은 두산 갖고 계신 분이요, STX 펜오션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때마침 STX 조선해양도 물어오신 분이 계셔서요. 끝번호 2602 쓰시는 분. 그래서 STX 그룹 주니까 저희가 같이 좀 봐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STX 펜오션은 13,800원에 15% 매수하고 계시다고 밝혀주셨고요. STX 조선해양은 26,550원. 근데 계속 내려요. 이거 어떡합니까? 걱정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부터 주시겠어요?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문자를 STX 페노션 갖고 계신 분이 아까 방금 하셨기 때문에 예. 우선은 가치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벌크선 쪽으로 좀 BDI 지수와 연계돼서 가치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에서 본다 그러면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BDI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물동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늘어나고 뭐 해외 쪽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한국가에서 여러 가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FTA라든지 그런 쪽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본다 그러면 박스권 좀 그런 모습에서 상당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셨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13,800원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선에서 지금 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지선 부분이 뭐 차트에서 본다 그러면 저점 부분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수익이 지금 매수 비중이 15%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쯤 해갖고 한 15%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시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봉상에서 봤었을 경우에서는 매수를 하면 이제 단가 하락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13,000원 선 쪽까지 이제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주가는 뭐 매물대가 쌓여 있는 한 13,800원 선까지 볼 수가 있고 2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박스권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쪽에서 박스권 상단 부분 이쪽에서 본다 그러면 한 14,000원, 14,600원 선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STX 페노션 지금 오늘 내일 해서 이제 저점이 조금 높아지는 걸 보니까 추가로 더 담아도 되겠다라고 하세요. 비중도 15% 가벼운 몸놀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담으셔가지고 평균 단가가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에 사셨던 매수가 13,800원 내지는 더 욕심 부린다면은 그보다 한 1,000원 정도 위, 14,6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STX 조선해양도 봐주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업황분이 틀린데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BDI 지수가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그렸지만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 부분에 대한 수주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매수하셨던 부분도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에서 매수하셨고 그다음부터는 한 번쯤 쫙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업황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이제 수주가 계속 터져준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봤었을 때는 지금 차트상에서 봤었을 때는 차트가 깨졌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수주 부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매수 비중은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비중이 만약에 적으시다고 한다 그러면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그런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매수 비중이 만약 10% 정도 되신다고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매수를 하셔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 32,000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자 STX 조선해양 갖고 계신 분 비중을 안 적어주셔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32,000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참고로 요 전에 가장 높았던 고점이 3만 원 턱 밑이었는데 전 고점보다 이상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한 종목 정도 더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보내주신 순서대로 봐드린다 치면은 파트론을 보내주신 3152님 종목을 좀 끝에 저희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원에 사셨다고 하세요. 역시 15% 비중,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역시 돌아보니 고점에서 산격이 된. 예, 하지만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최근에 이제 갤럭시 탭이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인기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까지도 지금 성장성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사리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가 이 종목의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폰 사업이라든가 갤럭시 탭에
그런 성장성이 이어진다면은 당연히 이 주가도 이 기업의 주가도 그 시세 분출이 가능한 기업이니까요. 중장기적으로 갤럭시 탭이라든가 갤럭시 S의 그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투자 포인트로 보신 다음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충분히 2만 원 선 넘는다면은 뭐 2만 3천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시점 잘 판단하셔갖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사실 오늘 너무 많았는데 소화를 다 못해드린 점 정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대신 드리겠고요. 오늘 두 분 전문가들 모셨으니까 전문가가 보는 오늘의 관심 종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선 대리님의 관심 종목 얘기하기 이전에 역시 좀 축하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주회사 SK 잘 가네요. 예. SK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또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이제 뭐 SK 파워라든지 그쪽 이제 KT 파워 그다음에 SK ENS 그런 천연가스 만드는 회사들의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지주회사 격인 SK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런 성장세는 앞으로도 그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는 큰 폭의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16만 원까지 지주회사 SK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뭡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서두 때도 이제 중국 관련 주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NC소프트입니다. 지금 금주에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게임 관련주인데, 리니지라든지 리니지2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매출 부분을, 지속적으로, 깔고 가는 그런 매출 구조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신규 게임이 나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리니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게임 CD를 우선 판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이 생겼었지만 지금은 리니지 뭐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부분 유료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니지2 아니면 아이온 같은 경우도 지금 부분 유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이 좋고 그 다음에 신규 대작 블러드 앤 소울이 나오고 있는데 블러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예전 게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애널리스트의 지금 게임을 직접 해본 애널리스트들 말로는 게임 상대했으면 바로 뭐 타격을 한다든지 화살을 쏜다든지 네. 그런 어떤 타격을 바로 줄 수가 있었지만 블러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 상당히 좋아졌고 상대 타겟을 뭐 공중으로 띄운다든지 아니면 마법을 걸어서 어떻게 본인이 어떤 위치 선정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미를 또 부각을 시켜줄 수 있기 직접 때문에 해보신 건 아니시고 들은 얘기시네요. 저도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우선 못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최근에는 이런 게임류들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능할 것 같고요. 매수가는 26만 8천 원, 그다음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선으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차트 보니까 3거래일 연속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고점이 27만 원 거의 뭐 넘겨질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32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규현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은 뭡니까? 예, 아까도 중국 역시 중국 관련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뭐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부동산 억제 정책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뭐 사실은 그건 도시의 그 억제 정책 도시를 이제 억제를 하는 거고 뭐 이제 서부라든가 이렇게 개발이 안 된 데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네. 중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토 개발이 될 경우에는 역시 굴삭기, 두산 인프라코어의 그런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인데,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 군산 공장을 새로 가동을 하게 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있고,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면서 아주 뭐 여러모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하락한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를 하신다면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는 한 2만 9천 원 정도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재밌게도요. 중국은 계속해서 빠지고 중국 긴축 우려가 있지만 두 분의 전문가 오늘의 종목은 각각 두산 인프라코어와 NC소프트 중국주였습니다. 끝으로 정윤성 대리님은요. 2602님께서 STX 조선해양 너무 잘 들었다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두 분 전문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00선에 대한 안착 시도가 나올 법했었지만 1900선에서 재차 밀리면서 지금도 그 밑에 있습니다. 1890한 5포인트가량 되는데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는 코스피 역시 상승 탄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코스닥 정도만 오늘 플러스 전환하고 끝날 모습인데요. 동시호가 접어들었습니다. 전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